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 파괴의 괴물, 무소불위의 권력자,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법꾸라지 윤석열. 법을 잘 알기에 더 무서운 사람이죠. 현재 드러난 범죄 혐의만 수십 가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어김없이 사건을 물타기하고 꼬리 자르기 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며 구사일생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그의 운명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듯합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범죄의 의혹은 그를 주범이자 공범으로 가리키고 있고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이 그가 배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주범으로 윤석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가 청탁 고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데요. 이쯤 되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수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뻔뻔한데요. 손준성 검사가 자료를 전달한 걸로 확인된다면 대국민 사과만 하겠답니다. 당시 직속 상관이 누구였을까요? 그냥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인가요? 고발 청탁 사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견주어도 그 모자람이 없습니다. 검찰 권력이 야당인 국힘당과 결탁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정치 공작을 펼친 건데요. 이건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이자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검찰 구태타로 봐도 무관한 수준인 거죠. 이걸 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게 드러나면 사과하겠다는 건데요.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입니다.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봉사에 나선 윤 전 청장의 사진을 올린 한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정지선을 지킵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법자 윤석열이 공중도덕을 지키자며 학교 앞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속아 웃을 일이죠. 요 근래 가장 웃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를 능가하는 유체이탈 화법의 소유자, 그가 바로 윤석열인 거죠.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게시글에는 철학자 박준영 씨가 윤 전 청장이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두고 최근 본 뉴스 사진 중 제일 웃긴 사진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 박 씨는 서울 과기대에서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윤석열의 출연으로 아마 무서워서라도 정지선을 지켰을 것 같은데요. 정작 자신은 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부동시라 선도 잘 보이지 않는 건가요? 저도 요 근래 본 사진 중 가장 웃긴 사진이라는데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무섭거든요. 결국 김웅 국힘당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의 불타는 전우회가 11시간 격렬하게 대치하며 중단됐는데요. 적어도 김웅 의원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응과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걸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가끔 부러울 때도 있다는 거죠. 똘똘 뭉쳐 법 집행까지 저지하는 놀라운 정치 집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숨길 게 많다는 진실만을 남겼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자료를 넘기면서 특별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까? 어제 저희 인터뷰 내용 보면 대검에 접수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첫 번째 4월 3일 날 제출했던 그 이미지와 고발장들에서는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데요.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 전화로 이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네.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네.
안 되고, 안 되고. 대검찰청에 네. 접수를 꼭 네. 해라.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하십시오.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됩니다. 이게 순서였죠. 예. 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대검찰청의 당시 이제 뭐 범정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이제 수뇌부의 비위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당 이제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서 보도되기 전에 이 가치를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했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법 조치, 그러니까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됐던 전 미래통합당 선대 부위원장 조성은 씨가 제보는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대검찰청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본인이 맞다고 자신이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USB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그리고 최근까지 캡처 등에 사용했던 휴대폰 원본 3매를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특히 그는 김웅 의원이 2020년 4월 3일 거의 처음 기사 하나와 내용을 보낸 게 첫 대화의 시작이었고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면서 4월 8일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뒤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다만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고발 청탁을 사주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게 빼박 증거인데요. 이러고도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거부하며 버티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 씨는 지난 수요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검찰청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형사조치와 민사의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손준성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과 판결문을 넘긴 것은 사실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핸드폰이 검찰의 대검에 제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의미한다는 것은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증거가 왜곡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후보께서는 그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 부하였던 손준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사이에 하여튼 뭔가가 있었구나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고 무조건 여당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몰아붙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당의 공작 정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게 맞고 여당은 사후에 들어와서 뭐 공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것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정치 공세로 몰아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서 이게 제가 보도가 처음에 나고 누가 저한테 이 기사 링크를 보내줬길래 제가 고발 사주라는 걸 보고 기업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저도 네네. 제가 오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뭔가가 오간 것은 지금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기니까 예. 저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언론에서 본 그 고발장 그걸 풀 버전으로 올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용을 해갖고 쭉 썼는데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통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안 썼어요. 팔팔 뛰면서 고소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다음에 연간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것도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계속 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좀 있었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거고, 옛날 수사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수사검사의 입장에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수사라는 것도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수사라는 게 무슨 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이고, 저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받았다는 쪽에서는, 준 쪽은 전혀 주지 않았다 하고. 그럼 만약에 지금 네. 포렌식을 하거나 휴대폰을 네. 이제 해가지고 손준성 네.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그 뭐 판결, 초안을, 네.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네.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제가 이미 이제 이렇게 그만두고 나갔습니다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건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직원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도 그럴 일은 네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네.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하셔야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윤 전 청장은 같은 날 진행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악의적 공작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면접관인 진중권 전 교수로부터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넘긴 건 사실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 제출된 상태로 윤 후보는 정치 공세로 몰아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윤 전 청장은 사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검찰청장이 100여 명의 큰 정당에 사주했다는 건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면서 고발장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면접관인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게 확인된다면 당시 청장으로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질문하자, 손 검사가 아니라 대검의 어떤 직원, 검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다고 애둘러 말했는데요. 다만 청장으로서 지시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겠냐는 질의에는 하지 않았는데 가정을 하고 물어보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 걸로 보여지는데요.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매번 느끼지만 참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면수심의 그 민낯이 두렵기까지 합니다.